입니다. 드디어 14주차 3차 시 수업 시간입니다. 자, 제가 시제 부분을 1차 시, 2차 시 좀 설명을 하면서 문장도 간단하게 이제 라이팅 해보는 연습을 했는데 3차 시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설명할 때 꼭 같이 쓰면서 하시고 쓰면서 반드시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책 제출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공책 이번에도 제출합니다. 자, 이번에 제출하는 공책은 시험 당일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어차피,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겠다. 시험 당일날. 자, 요거를 어차피 제가 그날, 여러분 그 시험 보는 동안 피드백을 드릴 거고, 그날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에 대한 공지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4차 3차치 시제 영작이고요. 자,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고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그리고 각각의 완료가 있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리고 완료 각각의 또 진행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요 현재에 있는 거예요. 자, 늘 우리가 지금 실용영어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실용영어 과목을 녹화 중인 거고요. 자,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실용영어 과목을 쭉 해왔고요. 자, 이제 시험이 끝나는 2주 뒤에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래 완료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2학기에 실용영어 과목을 듣기 이전에는 1학기 때 실용영어 과목을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시제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현재 완료를 영작할 건데 완료는 한국말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어울리기는 해요. 제가 이거 판서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뒤에다 뭘 받쳤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라는 뜻인데 자, 지금 여기 말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없지만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상황들을 제가 나열을 한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녀가 그녀 일생 동안 서울에서 그녀의 고향에서 살아왔다. 이것도 제가 실수. 저 원래 서울에서 살아왔다라고 할까 하다가 그녀의 고향에서 살아왔다라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만들다가 안 지웠네. 자, 여러분, 그녀는 그녀의 일생 동안 그녀의 고향에서 살아왔다. 자, 그러면 she 현재 완료니까 has lived 그렇죠. she has lived 어디예요? in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의 고향이니까 her hometown 그쵸? 자, 그래서 her hometown 그런데 어디 동안요? all her life. 그녀의 일생 동안은 all her life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문 볼까요? She has lived in her hometown all her life. 원래는 in 서울을 썼다가 너무 저기 판에 박힌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her hometown으로 좀 바꿨거든요. 자, she has lived in her hometown all her life. 자, 그 다음에 저는 그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자, 뭐뭐 한 적이 있어요 할 때도 현재 완료를 써줍니다. 자, 보통 우리가 현재 완료는 경험, 완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요? 결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단,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 이게 경험인 거죠. 저는 그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I have PP가 돼야 되니까 I have seen the film 그렇죠. before가 되겠죠. 자, 그래서 I have seen that film before. 자, 그 영화니까 the film, that film 둘 다 가능합니다. 자, I have seen the film before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카드키를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거예요. 자, 그쵸?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들어갈 수가 없고 카드키를 잃어버린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려서 못 가는 거겠죠. 자, 그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는 거예요. I can't get in the office. 자, 지금 제가 아까 현재 지금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왜요? I have lost the card key 또는 my card key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I have lost my keys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 can't get in the office. I have lost my keys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결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결과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자, 나 지금 집에 못 들어가. 열쇠가 없어. 요즘은 근데 이게 다 버튼을 눌러서 그런 말을 좀 얻긴 한데 이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상태. 자, 이 얘기는 자, 지금 여기에 요 표현 있죠. 요거를 사용을 제가 안 하고 요것만 딱 쓰잖아요. 그러면 듣는 상대방은 나 지금 카드키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지금도 없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I have lost my keys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now 어떤데? 이렇게 안 물어봐요. 아무도. That's too bad. 안 됐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I have lost my keys는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 이게 현재 완료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보스턴에 다녀온 적이 있다. 이거 뭐뭐 한 적이 있다. 그랬으니까 뭐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경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나는 보스턴에 다녀온 적이 있다. 자, 여기서 보스턴에 갔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have been to가 어디에 다녀왔다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네요. I have been to Boston. 그죠? I have been to Boston. 좋아요. 자, 그런데 그녀가 보스턴에 갔다. 자, 제가 원하는 거는 가버려서 지금 여기에 없다예요. 그러면 she went to Boston 하게 되면 그녀가 갔다라는 거고 왔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데 보스턴에 가버리고 지금 여기 없다라는 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 그거는 have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she have가 아니라 she니까 뭐죠? has가 되겠죠. 자, 그래서 she has gone to Boston. 그러면 그녀가 보스턴에 가버리고 지금 여기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나는 보스턴에 갔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현재 완료로 옮기면 I have gone to Boston?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얘는 X. 자, 갔다 왔다라고 쓰게 되면 I have been to Boston은 돼요. 그런데 내가 갔다라고 하려면 보통 I went to Boston. 내가 보스턴에 갔어. To see my friend. 이렇게 만나려고 이렇게는 가능한데 얘는 가버려서 지금 여기에 없다란 뜻이기 때문에 내가 보스턴에 가버려서 지금 여기에 없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have go는 주어가 3인칭만 가능해요. 자, 너 보스턴에 가버려서 지금 여기 없잖아. 이 얘기는 너 예를 들어 you have gone to Boston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쓸 일은 없는데 왜? 뭐 보통 너가 보스턴에 가서 지금 여기 없잖아. 너가 가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되게 심각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gone to Boston도 가능한데 주로 얘는 3인칭에 많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분이 그 문법 시험 볼 때. 대신 자, 제가 지금 요거는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나는 보스턴에 갔다.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주의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와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현재 완료는요.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요. 현재까지 일이 쭉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는 어느 딱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안 맞죠. 그래서 I have seen that film yesterday. I saw that film은 가능하죠. 자, 그래서 yesterday 안 되고요. 그 다음에 we have just bought a new car last week. 자, 이것도 지난주부터 차를 사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st week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we bought a new car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건 가능해요. We have just bought a new car since last week. 이건 가능해요. 왜? 지난주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새 차를 갖고 있는 건 거죠. 자, 그 다음에 when we were children, 우리가 어린애였을 때 we have been to California.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다녀왔다. 자, when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을 가리키고 있죠. 지금 시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랑은 쓸 수가 없죠. 시제가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내가 선택해서 쓰기에는 우리 거랑 거의 말이 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다 외우는 걸로는 우리가 못해요. 이해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우리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말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자, I have seen that film. 자, 제가 지금까지 그 영화를 쭉 봐왔어요가 현재 완료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의식적으로 해석했을 때 제가 어제 지금까지 그 영화를 보았어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어제 이후로 그 영화 쭉 봤어요. 그러면은 말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새 차를 지금까지 쭉 샀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지난주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새 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when과 함께 현재 완료를 못 쓴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너 언제 거기에 갈 거니? 언제 그 사람 만났니? 언제 과제 제출할 거니? 또는 교수님 언제 시험 보실 거예요? 자, when은 정확한 시점을 묻고 있는데 완료 시제는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일정 기간 흐름을. 그러면은 그 일정 기간을 흐른 거는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앞으로 계속 뭐뭐 해서 완료될 거다 라는 표현에 when의 시점을 묻는 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도 똑같이 거기에 적용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요거를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완료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시점을 나타내는 거랑은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주로 그거는 과거 시점하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과거 시점하고 사용이 안 되고 대신 아직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today라던가 this week 같은 경우 자, today 오늘 안에 헬렌을 볼 거니? 이렇게 오늘 헬렌을 봤니? 라고 어느 시점까지 물어보는 거 짧은 기간에 또는 this week에 새 차를 사려고 해? 이거는 일정 기간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이런 건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외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과거 완료. 자, 여러분, 과거 완료는요, 분명히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꼭 존재해야 되는 게 뭐가 존재하죠? 존재의 이유. 과거 완료를 존재하려면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자, 과거 기준이 존재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막 떠났다. 여기서 과거의 기준이 있죠? 네, 바로 The train had just left. 기차가 막 떠났어요. 내가 뭐 했을 때요? 도착했을 때. 기차가 먼저 떠난 거죠. 자, 얘가 과거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사건의 발생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얘는 사건의 발생, 아니죠. 얘가 사건의 발생이 먼저가 되는 거고 얘가 사건의 발생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 완료의 기준이에요. 반드시 과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가 이미 방을 떠났어요. 그러면 방을 떠난 게 뭐가 되는 거죠? 두 번째고 도착한 거는 잠깐 늦게 도착한 거죠. 자, 그러면 When the police arrived, she had already left the room 이겠죠? 자, 그러면 she had already left the room when the police arrived. 자, 요게 바로 이벤트 뭐가 되는 거예요? one, first가 되는 거고 얘는 이벤트 second이 되는 건 거죠. 자, when 이하의 문장이 앞에 가나 뒤에 가나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소리. 자, when the police arrived. 자, 요게 사건이 먼저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요게 경찰이 조금 있다 나중에 도착한 거죠. 자, 컴퓨터가 망가지기 전에 나는 나의 서류들을 저장했다. 자, 그럼 컴퓨터가 망가진 게 먼저예요? 서류를 저장한 게 먼저예요? 서류를 저장한 게 먼저죠? 그러면 I had saved my document. 자, 뭐뭐 하기 전에 before the computer crashed 또는 computer was out of order.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과거 완료의 경우에는 이벤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서류를 먼저 저장한 게 먼저죠. 그래서 이게 first가 되는 거고 고장난 게 나중인데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거 이벤트 약자 쓴 거예요. second이 되겠죠. 자, 과거 완료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과거 완료는 반드시 두 개의 사건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벤트 A와 이벤트 B가 있어요. 자, 그래서 had 존이 나가버린 거죠. When I arrived in the office, 내가 사무실에 도착을 했을 때, 자, 과거예요. 내가 도착한 건. 근데 존은 그 이미 이전에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벤트 A와 B 두 가지 사건이 존재를 하고 먼저 발생한 거는 우리가 보통 대과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주고 여기 나중에 발생한 거는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완료 한번 볼게요. 자, 미래 완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쭉 이어져서 미래의 일이 완료되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이제 몇 개 정도 이제 미래 완료 관련된 것만 좀 더 하면 이번 주차가 완료될 거예요. 이건 바로 미래 완료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는 자, 미래 완료는 형태가 will have pp가 되겠죠. 아, 이 뒤에 나중에 할 때는 좀 더 높게 받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낮게 받쳤더니 밑에 쓸 때는 안 흔들리는데 위에 쓸 때는 확실히 표시가 많이 나네요. 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제 좀 동영상 강의 좀 유명하신 EBS 선생님,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생님을 좀 잠깐 보면서 슬라이드나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사각형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라 사각형 바꾸고 근데 이제 저는 의식을 못 했는데 여러분들도 강의보다 의식을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흔들거리더라고요. 제가 판서를 할 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제가 설명하는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여기 설명 보면서 화면 보면서 이제 막 또 받아쓰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분은 전체적으로 제 표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보고 사이즈라던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제 흔들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밑에 쓸 때는 괜찮은데 위에 쓸 때는 흔들거리네요. 아, 이게 참 정말. 자, 너는 너의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마쳐야 할 거다. 이게 지금 미래에 완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ou, 그렇죠? will have to finish가 되는 거예요. 미래 완료니까. 자, you will have finished. 자, 그러면 you will have finished your report by next week. 근데 제가 아까 you will have to finish란 말 썼죠? 그것도 가능해요. 사실 제가 이거 이번에 안 넣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조동사 설명할 때 모든 조동사는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제가 모든 조동사는 현재가 미래를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you will have to finish라고 have to는 must의 대용어니까 조동사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you will have to finish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니까 You will have finished your report by next week. 이게 바로 미래 완료죠. 지금부터 해서 미래에 완료되는 거죠. 10월 30일이 되면 나는 여기에 3개월 있게 되는 거다.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I will, 그쵸? have stayed, I will have been 이렇게 되겠죠? I will have been here for 3 months on November 30. 그러면은 11월 31일이 되면 3개월 동안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일 것이다. 미래에 완료되는 건 거죠. 이게 바로 미래 완료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밤 10시까지 도착할게. 미래에 완료돼서 도착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I will have arrived at 10 o'clock at night가 되겠죠. 자, 그래서 I will have arrived, 뭐뭐까지니까 by. 우리가 딱 10시 시점은 아니니까 요거까지니까 그래서 by 10 o'clock, 10 p.m. 오후 tonight 또는 by 딱 10시 전까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I will have arrived by 10 p.m. tonight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완료와 진행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미래 진행형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진행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간이 5시 57분이니까 제가 아마 6시 10분쯤에는 이거를 갖다가 뭐 하고 있는 중일까요? 네, 업로드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 진행형이 되는 거고, 자, 여러분은 이 강의를 다다음 주까지 완료하시게 될 거예요.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미래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 진행과 미래 완료의 차이는 요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면 미래 진행은 어느 한순간 진행 중인 거일 때 많이 쓰겠죠? 그리고 미래 완료는 완료되는 시점 기준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차 시 수업은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자, 쓰고 나서 한글 보고 반드시 말하기 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한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이렇게 이 강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중간평가 이후로 조금 쉬운 거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법은 그래도 필요한 거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예문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원서나 이렇게 원서 사이트에 보면 뭐 이제 좀 이렇게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증된 곳이죠. 거기에 보면 회화 표현에 관련된 좀 짧은 것들, 간략간략한 것들을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실용용어 과목이 이제 저희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지금 졸업생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당장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했던 수업이 좀 생각이 좀 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생각도 좀 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랬었지, 그때 저랬었지 라는 생각을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또 준비를 했었고, 또 첫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를 가게 되면 내가 이메일을 쓰든지 뭐를 하든지 나도 모르게 좀 내가 딱 갈 때는 나 지금 영어 별로 안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진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그때 이런 과목이 있었지라고 생각이라도 나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것에 관련된 어떤 수업을 찾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강의나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들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는 경험상. 그리고 해보고 또 이제 좀 큰 회사의 임원분들, 부장님, 차장님 되시는 분들도 수업을 때 뭐 1년씩 가까이도 이제 특별반을 만들어 주셔갖고 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좀 소양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영어도 갖춰야 된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 회사는 외국인 회사이긴 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들어주는 던일 담배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그런데 그 회사는 참 기획인등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장님, 차장님이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전무이사 이런 게 되시는 거였는데, 수업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들이 임원들이 됐을 때 아랫분들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소양을 갖춰야 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분들은요. 왜 또 그 자리에 가는 거였냐면 영업직에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 같은 것도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본인들의 실적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냥 유니버시티를 나온 게 아니라 뭐 2년제 칼리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문대도 아니고 고등학교만 나와서 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부장님, 차장님까지 가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원이 되려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된다는 게 이제 외국 회사의 마인드인 거죠. 근데 외국 회사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큰 학벌을 갖지 않고서도 그 자리까지 가셨던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아예 회사 그만두고 유학 간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갔다 와서 그랬어요. 유학 가길 잘했다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토익이나 이런 과목들은 익숙하지만
실용용어 과목에서 보통 독해를 하거나 리스닝을 할 텐데 저처럼 이렇게 라이팅 하는 건 좀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팅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어떤 실력을 준다기보다는 나중에 내가 필요로 할 때 이런 과목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것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는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남는 시간이 조금 몇 분 남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올리는 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이고 우리 시험 보는 날 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3차시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